안녕하세요. 이페스 손사에서 손해사정이론 자동차 보험을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고 2차 강의, 1차 강의 제 수업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온라인으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제목이 민법 특강이잖아요. 제가 법대 교수도 아니고요. 법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무슨 민법이냐 하면 우리 자동차 보험 2차 과목뿐만 아니라 책임근제 우리 배상 책임보험 그 다음에 산보험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배상 책임보험도 그렇고 모든 책임보험에서도 상속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나 이런 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책임근제 여러분들이 임경환 강사님하고 공부하게 되실 책임근제도 그렇고 저랑 함께 공부하게 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전부 일단 민법에 손해배상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불법행위법, 오늘 보게 될 채무불이행 그거에 앞서서 이 민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 있으면 우리 2차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아서 특별히 특강이잖아요. 특강은 특별한 강의잖아요. 일반 우리 그냥 2차 기본 강의에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전혀 없는 과정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쉽게 말하면 2차 과정을 잘 가기 위해서 쉽게 빠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민법 우리 2차 과목에 나오는 민법과 관련된 조문들을 쭉 볼 거고요. 그게 왜 이렇게 생긴 건지를 이해할 거고요. 더 깊이 우리 2차 과목과 연계돼서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을 조금 학습해 두시면 미리 지금 막 1차 수업 듣고 이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2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분들 또는 작년에 2차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서 기본이 많이 흔들리셨던 분들도 조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민법 특강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과목과 당연히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교재는 제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임경환 강사님 책임근제 교재와 제 자동차 보험에 있는 교재 내용들을 제가 편집한 거니까 읽어두시면 2차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목차는 그렇게 오늘 3교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간략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면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은 좀 들으시면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일단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좀 보려면 이거 우리 책임근제와 자동차 보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배상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럼 배상과 이제 보상 이런 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시니까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배상은 우리가 손해를 배상한다 그래요. 이 배상은 누군가 나한테 불법행위나 위법한 행위로 나에게 법 질서를 이해한 위법성으로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손해배상한다고 말해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금전적 피해를 입히든 어떠한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러면 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들을 우리는 배상 이런 표현을 써요. 손해배상. 근데 보상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 다음에 보상 데이를 막 주고 그런다 그러다. 다이어트 끝나고 나한테 보상하려고 치킨을 보상해 주는 거지. 그거는 내가 너한테 무슨 불법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그러니까 법 위반과 적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토지 보상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 뭐 하는 거냐면 국가가 불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토지를 미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 좀 됐나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보상하는 기준은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생겨났을 때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걸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제가 판서를 하는데 PPT가 조금 있어가지고 PPT 없을 땐 제가 또 판서를 이따가 하는 시간은 가질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불법한 행위로 잘못을 했은 건 이건 뭐라 그랬지? 배상해줘야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배상해줘야 되겠지. 근데 내가 그걸 배상해주는데 내가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고요. 이게 책임보험이에요. 배상 책임보험. 난 얘한테 돈 물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나 얘한테 잘못했어. 돈 물어줘야 돼요. 그럼 보험사가 얘한테 주는 관계는 보상의 관계지만 내가 얘한테 물어주는 건 배상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잖아요. 오늘 보험과 관계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이 배상과 관계된 내용들만 얘기할 거라고요. 중간중간 이게 보상 관계에선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러면 자책임보험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보험도 넓은 의미의 책임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배상 책임보험도 그렇고 다 배상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좀 말한 것처럼 보험하고의 보상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될 것들 또는 피해자가 됐으면 너 내놔 돈. 이러한 규정들, 이러한 배상 책임의 기본 법리 아래 보험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됐나요? 예.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게 손해배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결국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릴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옆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렸는데 말이에요. 지우개 옛날에 막 전보 이런 거죠. 잘 부서지고 또 저희 딸이 친구가 연필을 빌려줬는데 연필을 잃어버렸대요. 빌려준 친구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연필을 저는 지우개를 사서 줬어요. 형 돈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때 돈으로 뭐 50원 했겠나? 뭐 아무튼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는 나를 다치게 했어요. 나를 다치게 했으면 내 뼈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 뼈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뭐 붙으면 좋겠지만 그 붙어지는 과정 자체가 새 뼈로 바꿔줄 거 아니잖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거의 다 대부분 다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합의금 뭐 이런 거 있죠? 다 같은 넓은 의미의, 넓은 범주 의미의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그럼 일단 이 발생 단계, 유인물에 다 있는 거예요. 책에도 있는 거니까, 요 순서로 이루어진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시고, 여기부터 봐야지. 일단, 요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 자,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이거를 계약에 의한 계약상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쉽게 이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예요, 이게. 첫 번째, 채무불이행 책임은 쉽게 뭐 채무 뭐 이런 말 잘 어렵죠. 이제 법률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 이거 영상으로도 남을 거 아니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좀 설명을 해. 쉽게 채무, 채권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아주 쉽게 채무는 채권은 돈 받을 사람. 채무는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줘야 될 수. 요 두 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돈 줄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더 편해요. 정확한 법률 용어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채무불이행은 이행해야 할 것 이행하지 않은 걸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행의 기준은 우리 쉽게 설명해서 제가 돈 갚을 거, 돈 받을 거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확 이해를 돕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돈 받을 것, 돈 갚을 것이란 접근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 한번 해봐요. 내가 물건을 샀죠. 돈 주고 샀다고요. 그럼 그 사람 나한테 물건을 줘야지. 근데 그 물건을 안 주면 그건 채무를 불이행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만약 호텔에 가서 잠을 자요. 그럼 호텔에 가서 공짜는 아니잖아. 돈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채권을 냈어요. 나는 돈을 줬다고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정당한 숙박, 그죠? 안전한 숙박이 난 그거예요. 근데 만약 안전한 숙박이 되지 않았어, 또는 내가 예약했던 방이 아니야. 근데 그 방이 가보니까 다 차고 엉뚱한, 지금 이 방밖에 없으니까 이 방 쓰래.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과정이? 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인스타에 올리고 막 댓글 별점 막 한 개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자, 뭐 그거를 떠나서 나 내놔, 더 배상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나 환불해줘. 아니면 돌려줘. 그러면 더 나아가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막 탈모가 머리가 다 빠졌다, 씨발, 짠난다, 막,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이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뭘 한 거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택시를 타.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가면 여러분들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예요. 택시 탈 때, 사실 중간에 서울에서 여기 종로 우리 시청 갑시다 라고 택시를 타면 내가 시청까지 가고, 그건 나는 돈을 내는 게 계약이잖아요. 암묵적 계약이라고요. 우리 택시 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나를 갑자기 안 세워줘. 계속 가. 시청이라 했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줘. 자, 이것도 그 사람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뒤에 가면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일반 불법행위와 관계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2차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불법행위는 이거와 좀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나가다가 제가 보통 이런 예를 가끔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 예를 들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꾸 내 앞에서 차가 끼어들어요. 자꾸 끼어들어. 자꾸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또 나 가고 있는데 이 차 앞에 뭐가 또 있으니까 또 끼어들고. 경험해봤어? 완전 빡쳐요. 진짜 열받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끼어들었어. 내가 양보해줬다. 근데 이 새끼 다시 옆으로 또 가가지고 또 더 앞으로 가려다가 다시 끼어드는 게 또 내 앞이야. 몰라 이 상황 뭔지? 운전 안 해서 모르시구나. 야,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완전 열받아. 똑같은 애가 두세 번 내 앞에 끼어들면 열받아가지고 나도 끼어들다가 걔 앞에 확 박아버렸어. 자, 그럼 열받긴 하지만 내가 걔가 다칠 것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고, 또는 여러분들 보는 뭐 폭행 사건 이런 거 있죠? 다칠 거 몰라? 알면서 때리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는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내가 걔한테 뭔가의 가해 행위를 하는 거야. 다치게. 내 인식 요소와 의욕 요소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걔를 다치게 한다고요. 그럼 다친 그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때렸다면 맞은 애는 나한테 뭐 청구할 수 있냐면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계약상 책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요 두 경우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자, 우리 뒤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특수불법행위도 볼 건데, 자, 요 과정, 요 두 개가 있다. 그럼 요 두 개를 우리가 좀 쪼개가지고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인 건지는 이해가 됐죠, 지금? 지금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를과 관계된 거예요. 배상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제 보상하려면 이 배상의 책임을 담보해주기로 한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책임보험이에요. 배상 책임보험. 그러면 그 기초가 되는 건 아까 지금 말한 이 배상의 개념이라면 손해배상의 개념. 그럼 손해배상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이해됐죠? 그럼 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봅시다. 자, 여기 나오죠? 쪼개서 보는 거예요. 민법 39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죠. 이것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뭔지만 알면 돼. 그 내용이 뭔지라 하면 제가 설명했잖아.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이행하지 않은 거. 근데 이행하지 않은 거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행하지 않은 종류들도 있어요. 아예 생짜로 안 한 것도 있지만 이행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것도 채무불이행. 그지? 이행했는데 잘못한 거. 자, 그런 개념까지 이해하시고, 자, 내용 보면
요 사례가 있어요. 그 문제집 봐봐요. 아니, 문제가 아니지. 유인물 봐봐요. 그 사례의 내용들 봐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까. 자, 임차인이 잘 쓰기로 했어. 잘 쓰기로 하고 복구를 해야 되잖아, 원상으로. 근데 원상복구 안 한 거.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너 이거 원상복구 왜 안 해? 아, 몰라, 씨. 걔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계약대로 원상복구 해놔야 하는데 그 밑에 내용들. 아까 제가 계약 돈의 접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채권과 채무를 돈 받을 사람, 돈 줄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거 2차 공부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나는 돈 내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제대로 낫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좀 거래 이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성형외과 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자, 요 모양이 있고 요 막 설명을 해준대. 아, 저 하지 않았어요. 제 얼굴에 뭐 해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예. 약간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두 가지 언어로 물어봐요. 일단 제가 멕시코 사람 같이 생겼나? 네, 제가 미국 가서는 저한테 약간 스페인어로 막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지. 예. 야구장 갔는데 그 샌디에이고 알아요? 김하성 야구장? 나한테 막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하성킴 막 그랬더니 코리안? You Korean? Yes.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로 말해가지고 아씨 뭐야. 그 다음에 또 위에서는 저한테 막 중국어로 Chinese 막 얘기하길래 제가 약간 중국과 멕시코 중간 단계 생긴. 쌍꺼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 어쨌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근데 나는 요걸로 요 모양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막 아니야 그 모양이. 또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가 과실로 뭔가 내가 더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의료 과실 사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때 난 돈 주고 제대로 치료받기 위한 난 요구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뭘 안 한 거예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이게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또 보고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요청한 것들 그리고 내가 채무를 이행해라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계약상 의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계약상, 계약 책임. 그래서 아까 제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계약 책임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해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귀책사유라는 말 여기 나오죠.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의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 발생,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손해일 수도 있죠. 인과관계라는 건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과 이 채권자에게 생긴 이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상호간의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는 제가 선해사정 이런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 채무 불이행과 관계된 거. 자, 이제 이 불법행위 책임도 좀 봐야 돼요. 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요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되고. 자,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끼어들기 차량 한 대 구타해서 때리는 것 이거 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써볼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약관의 법률의 규정이에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물어줘야 된다고. 더 쉽게 설명하면 남을 때리거나 또 남에게 손해를 가해서 그 남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면 그 억울한 사람은 나 때린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은 우리 계약상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이해됐듯 한 대 맞으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네, 당연한 거야. 억울하니까 요구하는 거지. 이빨 나갔어 너 때문에. 옥수수 3개 날라갔다.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제 조건이 달리는 게 조금 달라요. 한번 봐봐요.
이 사례 말고 이걸 좀 이해해야 돼. 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공부하게 되면 고의 과실에 대한 개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고의는 일부러 한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고의는 일부러야, 일부러. 그치? 그 일부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결과 발생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발생될 결과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걸 돌려서 인식 요소라 그래요. 결과 내용을 아는 거야. 내가 쟤를 때리면 내 주먹은 세니까 이빨이 2개 날아갈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 사실, 결과값을 아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때리면 제가 다치겠지. 알고 있어.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결과값을 알고 있는데 한 거야. 그게 우리는 줄여서 일부러잖아. 일부러 한 거지 뭐. 이게 쉽게 인식 요소 알고 있어요. 결과값을. 근데 그 결과값과 관계없이 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의용 요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식 요소와 의용 요소가 같이 내재된 상태를 고의사고라 그래요. 고의라 그래. 이해가 됐나요? 내가 쟤를 계속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왠지 저라고 오해할까봐 계속 차가 끼어드는 거야. 아씨 열받는데 갖다 박아버렸다고요. 얘 박으면 저 차 망가질 거 알지. 세게 박으면 제가 다칠 것도 알아. 결과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했다고. 의욕했다고요. 이해됐어요? 인식 요소와 의욕 요소를 갖춘 내재 상태를 고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만약에 이제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사례에서 이게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고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의욕 요소와 인식 요소를 갖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잖아. 예. 근데 1차 공부하시는 분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또 같이 있는 게 과실이라는 개념도 필요해요. 고의 또는 과실을 제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설명을 하냐면 저랑 자동차 보험 공부하면 제가 이거 또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이 750조. 정말 아주 우리 손해사정사 공부하시는 사람 중에 750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손해사정사 2차 과목에 나오는 민법의 내용들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750조의 과실은 부주의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부주의. 나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고의와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고의는 2배를 주고 과실은 2분의 1만 주고 이렇지 않는다고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해됐나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돼요. 자, 이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은 이제 잘 이해하고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고의와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의로 이 사람을 다치게 하든 과실로 이 사람을 다치게 하든 물어주는 손해는 걔 손해만큼 물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고의와 과실은 뒤에 가면 우리 보험을 2차를 공부하면 고의사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지만 면책이야. 보험사가 돈 안 준다고. 책임이 생겨나도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나지만 고의사고까지 보험사가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면책이야. 다만 과실은 보험사가 담보를 해줄 겁니다. 그건 뒤에 볼 거고요. 우리 법률의 기준으로만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지금 제가 설명한 거고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좀 잘 봐야 합니다. 사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PPT로 수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판서로 쭉 하는데 PPT로 하니까 자꾸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자꾸 뭔가 끊기는 느낌이야. PPT가 없어야 그냥 혼자 막 하고 이제 보고 요거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요거대로 해야 되잖아. 어쨌건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건 매우 중요해요. 별표를 꼭 쳐놔요. 예. 자, 고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시 고의 과실로 나를 다치게 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이거 완전 젠장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면 요즘은 뭐 많죠. 뭐 CCTV도 있고요. 차량 기준으로 보면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죠? 목격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입증 책임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입증 책임 때문에 입증 못해서 줘야 될 것도 있고요.
입증 책임은 엄청 법률 행위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누가 입증한다고요? 피해자가 입증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맞았어요. 한 방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실제 사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사례에 이해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법률은 그렇지 않지만 1960년대에 막 우리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막 이제 먹고 살 일 없을 때 경운기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논두렁 지나가는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1960년대생은 아니에요. 얼굴 봐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1960년도에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아이를 쳤어요. 근데 애가 완전 슬프니까 많이 다쳐서 맛이 갔어. 의식불명.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고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피해자한테 있다니까? 자, 그럼 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으로만 이해하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건 피해자예요, 그 아이. 근데 의식불명이라니까? 어떻게 입증할 거야? 문제 있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상황? 이게 시작이야. 그럼 이 입증 책임에 대한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린 다 입증해요.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입증 안 되는 케이스 또는 피해자가 너무 불합리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입증 책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식물인간인데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너가 쳤잖아.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누가 그랬어? 지가 그래놓고. 뭐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엄청 중요한 건 이해됐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 개념만 잘 이해하고 가요. 자, 위법행위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증 책임은 누가죠? 피해자가 그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법한 행위여야 해요. 위법한 행위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크게 시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이해하면 그 위법성이 이해가 돼요. 내가 화재가 나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번에 뭐 에어매트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뭐 죽고 그랬다고 말 많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쉽게 한 1층이야, 2층이야. 1층에서 불 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잖아.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장독대가 다 깨졌네. 자, 그럼 장독대 주인 1층 집 주인이 말이에요. 야, 씨야, 너 이거 너 뛰어내려 장독대 다 깨졌잖아. 인마 물어내. 자, 지금 말하는 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위법한 행위를 해도 위법한 행위가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뭐 구조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가했는데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케이스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 그로 인한 책임,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로 손해가 발생해야 해요. 그럼 손해는 아까 지금 말한 장독대가 다 깨지는 거야. 장독대가 깨졌다는 건 무슨 말? 손해는 발생했지만 나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민법 750조예요. 그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손해를 물어줌에 있어서는 우리 채무불이행과 같이 볼게요. 손해를 물어줌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손해를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좀 이해해보면 좋아요. 이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같은 거니까 돈 이제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뭐 채무불이행 계약상 책임이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든 물어줘야 돼. 그럼 물어줄 때 얼마 물어줄 거냐의 문제인 건데 그 얼마 물어줄 거는 통상의 손해를 물어줘요. 다리 골절돼서 치료비 나갔어? 치료비 물어줄게. 우리가 사회통념상 말하는 통상의 손해들은 그 사고로 인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그 손해의 전부를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 무에타이 뭐 이런 거 알아요? 대전하는 거, 이렇게 싸움하는 거? 몰라? 좀 더 쉽게. 계약이라고 합시다. 내가 원래 지금 오늘 그 미국에서 온 손님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 계약은 규모가 한 1,000억. 근데 내가 지금 이러한 계약,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계약을 하러 갈 수가 없어.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고 나거나 손해 입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 이것도 못했고요. 자, 요런 것들 기준 중에 지금 제가 말한 요런 케이스.
내가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거기 갔으면 난 100억 계약을 맺었다고. 1000억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했어? 1000억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줄였네. 1000억 계약을 맺었다고. 근데 그거 못 맺었다고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요런 모습은 특별손해라 그래요.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물어주지 않아요.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가, 가해자가 이 특별손해의 사항을 알고 있었을 때는 이것도 물어줘야 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겠네. 계약의 상대방이야. 경쟁하다가 내가 입찰 땄다고. 근데 이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너 오늘 계약하러 가지? 어디 할 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팡! 이거 못해. 요럴 때는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특별한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가해자가 특별손해도 물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통상손해를 물어주는 게 원칙인데 특별손해는 요런 경우. 자, 요거는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민법 75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390조에 두고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생겨나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잘 비교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을 제가 체크해 놨는데, 제가 체크한 거 아니에요. 임경환 강사님이 한 거예요. 내가 그거 이게 발췌해 온 건데, 이 두 개를 좀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이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는 똑같은 듯 똑같지 않아요. 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는 동일해요. 물어주는 범위도 통상의 손해를 물어주고 특별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었을 때 모든 규정은 동일해요. 다른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과 공통점들. 여러분들 과실, 아까 말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부주의라 그랬잖아요. 내가 충분히 사고 발생을 주의했다면 이 사고 안 날시킬 수 있고, 또는 내 부주의한, 내가 좀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생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피해자 자체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저라고 합시다. 제가 가고 있는데 끼어들었던 애도 사고에 대한 원인 유발들을 일부 했을 수 있잖아요. 계속 들어와. 막 3-4번 계속 뛰어들어와. 또는 예쁘다고 막 동물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쁘다고 동물 자극하는데 동물한테 꽉 물려. 이따가도 나와. 이따가도 배고 주면 동물한테 이런 경우라던가 더 극단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무단횡단하면 다친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채무불이행 책임도 마찬가지고 다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둘 다. 무과실로 아예 너 과실도 안 물어줄 거야 라고 물어주지 않는다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 물어줘요.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5페이지. 다시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들은 동일하게 해요. 그리고 물어주는 방법도 동일해요. 피해자한테 돈 과실상계하고 물어주는 범위 동일해요. 그리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해요. 다. 물어주는 거.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는 게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하잖아요. 유리깨졌는데 똑같이 기능상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나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세차 뽑죠. 세차 뽑으면 차 사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 차 탁송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탁송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차 뒤에다가 차 싣고 다니는 차들 있죠. 처음 봤어? 여기 차에다가 뒤에 차 올려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 차 배달. 대리만 있는 게 아니라 탁송하는 거예요. 탁송. 자, 근데 그 탁송을 하는데 탁송 과정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긁혔어. 이거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진짜 난 차 타보지도 않았는데 긁혀 있잖아요. 완전 열받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쿠팡에 주문했는데 뭔가 이상하거나 깨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거야? 다 반품 신청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품 신청해서 새 제품이 오면 좋은데 내가 다쳤는데 나 반품할 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뭔가 물건으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금전배상이 거의 원칙이에요. 금전배상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금전배상이 원칙이야. 여기 대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4번에. 요 개념을 조금 이해합시다.
제가 사실 이 분량만으로 채무불이행 또 불법행위만으로 거의 1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지금 막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3시간 안에 다 해주려고. 자, 대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물어줬단 말이에요. 지우개 합시다. 지우개. 아까 제가 지우개 살짝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그 지우개를 망가뜨렸어, 분명. 나 여자 이름도 귀여운 김은경 씨였어요. 짝이었으니까. 혹시 듣고 있니? 들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어가지고 진짜 김은경 씨, 제가 말한 그 짝 김은경 말고 다른 김은경 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죄송해요. 어쨌건 예를 든 거예요. 자, 그 지우개를 내가 물어줬다고요, 새 거로. 그럼 부러뜨린 지우개 누구 거야? 걔 지우개를 내가 빌려서 쓰다가 그 지우개가 부러졌다고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그 전보 지우개를 나는 새 거를 사줬다고요. 그럼 사주고 부러진 지우개 누구 거냐고. 내 것이. 내가 물어줬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지우개를 내 거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있어? 걔는 새 거 줬어. 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걔가 몇 번 지웠거든요? 그 지운 거 빼고 줘야 돼. 아니야? 내가 먼저 몇 번 지운 다음에 걔한테 줘야 돼. 그럼 완전 원상복구지.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난 새 걸 줬다고. 근데 그 부러진 지우개는 걔 거야? 내 거라는데 아무런 이의제기 없죠. 내가 뭔가 배상을 해주면 그 사람의 건 내가 취한다. 이게 대위예요, 대위. 여기 나와 있죠.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이나 권리를 전액 배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은경이한테 지우개를 준 성렬이는 은경이의 지우개는 성렬이의 것. 이해됐죠? 예.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배상자 대위라고 말하고요. 이걸 우리 상법에서도 말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보험자 대위. 계약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재로 물건이 나서 물났어요. 화재로 불이 나고 보험자가 화재 보험으로 그 화재 피해 입은 부분들을 다 물어줬다고요. 근데 그 화재와 피해 나면서 생긴 무슨 집기류라던가 그 안에 피해 뭐 고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누구 거냐면 보험자 거예요. 그걸로 중고로 팔거나 또는 뭐 고철값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저도 부러진 지우개 제가 가져와야 되겠지.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안 갖고 왔어, 그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대위, 배상자 대위라고도 말하고 보험자 대위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점이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채무불이행은 아까 뭐 약속 안 지킨 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 거, 쿠팡에서 물건이 제대로 안 왔어, 그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누가 나를 잘못해서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해서 나를 때렸어, 내가 손해 생긴 거, 그 차이에 대한 비교인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입증 책임을 별표 치세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입증 책임.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불법행위 설명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 그랬어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을 누가? 피해자가. 근데 그 불합리한 경우가 있잖아. 불합리한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반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요. 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 사람한테 다쳤어. 가해자가 너 고의 과실이 있어. 라는 걸 누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제 채무자가 나한테 불이행한 걸 채권자가 너 고의 또는 과실로 나한테 그걸 왜 안 했어? 이거 너의 잘못 때문에 이게 물건이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나 고의 과실이 없었어. 반대로 내가 입증해야 돼요. 내 잘못 없음을.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설명. 여기 나온 것처럼 이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치? 그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행하지 못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잘못 없는데 이건 나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생겼어. 또는 나의 잘못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하면 책임 안 져도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하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아무런 잘못도 없고요. 저의 고의 가실이 없이 생긴 손해예요. 라는 걸 누가 입증하냐면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채무자가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화된 거고 이런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고? 채무자가 해야 된다고. 반대예요. 반대.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가 더 유리해요? 채무불이행이 훨씬 유리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시 자 밟아요. 우리 아까 첫 번째 사례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야. 지금 전혀 다른 부분 하고 있는데 PPT가 여기 있어. 자, 앞으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사례. 이 맨 앞에 있을 거야. 이 페이지. 자, 의사의 의료 과실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요거 채무불이행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의사의 과실이에요. 과실. 유족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유족들은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원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수술 잘 받아가지고 요 이쁘게 하기로 하고 돈 200만 원을 줬는데 그럼 요 계획대로 계산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중첩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피해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두 배 주는 건 아니야. 되게, 이해 두 배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를 받는데 자기의 손해만큼을 받는데 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중복적으로 중첩될 이거를 우리는 경합 이렇게 표현해요. 법률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표적이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예쁘게 해주기로 했는데 예쁘게 안 해놨어. 죽었어 나. 라는 걸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설명했잖아.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입증의 기준들로 이제 다시 돌려보자고요. 그럼 요 2번 사례에서 입증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건 맞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의사의 과실을 내가 입증해야 해요. 사망했으니 유족들이 과실, 술 먹고 아무튼 이러한 우리 신해철 씨 사망할 때 굉장히 저 신해철 노래 좋아하는데 그 의사의 과실 여부들을 유족들이 입증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 거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야? 그냥 원래 계약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의 입증은 누가 했냐면 의사가 나 고의 과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얘 갑자기 거품 물고 죽었어. 라는 입증을 누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리하냐고 여러분들이 볼 때. 당연히 피해자 기준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낮죠. 더 좋지. 입증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난 손해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 죽었는데?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 차이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의료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다 채무불이행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채무불이행 사례.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게 훨씬 그냥 이제 거의 그냥 바이블이 됐어요. 다 채무불이행으로 가요. 네.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면 내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어려워? 쉽죠?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어려우면 이제 큰일 나. 2차하지 못해. 네. 자, 두 가지 비교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간에 나오는 법 기준들을 좀 또 보고 갑시다. 불법행위. 자, 아까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고의과실 설명할 때 누락된 거 좀 보고 가요. 고의과실을 설명함에 있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피해자한테 있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뭐냐면 책임 능력이래요. 책임 능력. 이 책임 능력은 쉽게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은식 요소와 의용 요소 이렇게 말하면 또 까먹었죠. 일부러 했을 때 결과 발생 값을 알고 있는데도 감히 했단 말이야.
그 가미한 그 결과값에 대한 고의, 나의 부주의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주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워 이게? 책임 능력이라는 건 고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애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2살짜리 애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머리 깨지면 이 2살짜리 애한테 청구 못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왜? 뭐가 없어? 고의과실이 없는 게 아니야.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술 먹고 만취상태였다는 걸 뭘 비전하는 줄 알아요 이거? 고의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나 제정신 아니었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 책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케이스, 고의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만 12세부터 14세 정도의 기준들로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데, 이거는 케바케. 여러분들이 형사건 기준으로 소년 촉범 뭐 이런 거 알죠?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걔네 사실 그거 없는, 형사처벌 못하겠다는 형사적인 문제인 거고요. 민사적인 기준은 아까 제가 말한 2살짜리 애가 모르고 막 휘둘렀는데 눈 실명되고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이 2살짜리 애한테 뭐 청구할 거야? 못해요. 걔한테 책임 능력이 없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게 민법 753조예요. 내용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아,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 754조는 이건 쉽게 맛 간 거. 아까 제가 말한 책임, 나 완전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술 만땅, 떡된 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들. 그래서 어린아이 3살짜리 성폭행하고, 자기 이거 없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감하려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난 책임 없음을, 고의과실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책임 능력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 공통점, 대위, 차이점, 입증 책임 별표하라 그랬죠, 이거?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5페이지지, 5페이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입증 책임. 자, 그럼 또 하나 제가 사례를 줘볼게요. 여러분들은 뭘 청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 신라호텔. 형, 또 뭐가 올 수도 있으니까 S호텔. 네. 자, 5페이지 기준이에요. 입증 책임과 관계된 거. 5페이지 기준에서 내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은 호텔에 묵고, 근데 그 호텔에서 화재가 났다고 칩시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인천의 어디 호텔에서 화재 나가지고 뛰어내리다가 다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건 불이 났어요. 그리고 화재 때문에 내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화재가 얼마나 컸는가,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막 대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있던 사람도 막 파편에 튀어가지고 막 화상 입고 다쳤어요. 자, A는 투숙객이야. 뛰어내렸어. 다쳤어. B는 지금 말한 지나가다가 행인이 파편에 튀어가지고 다쳤어요. 자, 일단 A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왜? 나 투숙객이니까. 정상적으로 거기에 안전하게 투숙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치? 그와 동시에 그 밑에서 화재의 원인을 보니까 밑에 이 합선이 일어나는데 이거 알 수 있었어. 교체할 수 있었는데, 아이, 설마 불 나겠어? 이제 빠바박 터져가지고 불 났다고요. 그러면 이 호텔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생겨날 거면 A는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지나가던 행위는 뭐만 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 이해됐어요, 지금?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 말한 거 다 이해가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 내가 택시 승객이에요. 어디 갑시다 탔어. 택시 타고 가다가 이 택시 운전사의 과실과 상대방의 신호 서로 간의 교차로 상의 사고로 쾅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택시가 과속을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밟고 넘어가서 중앙선 침범했어. 자, 그럼 이때 승객인 나는 이 택시한테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치? 저쪽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요 두 개만 이해하면 요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은 뭘까? 좋은 점 차이점은 입증 책임 제가 설명했고, 또 하나는 시효예요. 시효. 소멸시효. 체크해 나옵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가 달라요. 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효가 달라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 10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안 날로부터 3년. 보통 3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지. 아까 그 호텔에서 투숙객이 다쳤는데 투숙객이 뭐 이런 어떠한 이유로 시효, 소멸시효는 쉽게 이 소멸시효를 설명해 여러분이 알 거라 생각. 일단 내 권리를 일정 기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소멸시효. 그러면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호텔 측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와. 또는 연락했는데도 절 연락도 안 되고 뭔가 내가 배상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얘가 뭐 아무런 나한테 액션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는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연락 줄게요. 그냥 아무런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얘가 한 30년, 이제 3대째 물려가가지고 너희 할아버지께서 다치셨던 거 내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해했어요? 그 기간이 불법행위는 3년이라. 3년 안에 자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거든요. 라고 해도 아까와 같이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그 투숙객은 채무불이행은 10년이라고. 요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채무불이행이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요. 상다채권이라 그래요. 두고 있고 이 민법상의 기준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3년.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좋은 거야? 채무불이행이 좋아요. 청구하기. 채무불이행 책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요거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태아는 오늘 제가 우리 집에 그 베타라고 물고기가 있는데 걔가 알을 낳아가지고 물고기가 근데 그 걔는 부성애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뭐랄까 엄마는 애를 낳으면 엄마가 애를 다 잡아먹고요. 그걸 분리시키면 아빠가 그 알에다가 물로 이렇게 뽀끔뽀끔 해가지고 산소 막 공급해주고 막 그래요. 신기하대. 부성애가 엄청나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알을 다 잡아먹은 거 아빠가 다 키우는 거야. 또 얘기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태아가 생명이죠. 자, 이제 법률용어로 보면 이거 분쟁이 많아요. 싸울 수도 있고. 자, 보험 계약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자, 우리 민법상 기준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은 불법행위에서는 인정해요. 채무불이행은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면 태아 그냥 채무불이행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태아가 불법행위일 때는 가능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나는 애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여자라고 하면 돼. 임산부가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배탈 계속하고 갑자기 막 뭔가 안 좋은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으로 따져서 정상적인 음식이 안 나왔다. 잘못됐다. 상한 걸 줬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제대로 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을 안 줬잖아. 또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걸 조리 과정에서 과실로 올 수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이해했죠, 지금? 그때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임산부님의 손해만.
불법 행위로 간다 그러면 이 태아에 있는 손해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만약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임산부 식중독이나 뭐 임산부 피해 걸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화들짝 놀랄 거야. 보면서 지금 이런 것도 안 해? 뭐 크게 뭐 이슈화 낸다기보다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2차에서. 근데 2차에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책임근제 기준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겠지. 아까 같은 호텔이 일정한 보험에 가입해요. 그 보험 가입했을 때 이제 보상 여부들을 배우는데 그 기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법령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에 보험 가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 법은 이건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 이전에 요 자동차 보험의 기본, 배상책임보험의 기본이 되는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가장 큰 틀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배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2차를 하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자체가 가장 큰 범주의 책임보험이고요. 그 배상책임보험 안에 자동차 보험도 있는 하나의 책임보험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책임 근거 하에 요 관계들이 생겨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특별법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은 사실 민법만 보지 않아요. 자배법을 훨씬 많이 볼 거예요. 그럼 민법의 특별법으로 생겨난 거고요. 요 책임근제도 이 여러 가지 민법의 규정들 가운데 그 규정을 근거로 한 보험과 특별법들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2차는. 이 보험마다의 내용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